예하! 여러분들의 랜선수의사 찐수입니다. 오늘은 우한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병원으로 우한폐렴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많이 걱정되시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개, 고양이에 대한 감염 사례는 없다고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개나 고양이에서 발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하게 들어봤죠. 특히 우리 강아지들은 어렸을 때 접종도 하니까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아지한테만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주로 장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질환은 아니에요. 동반된 다른 질환이 없다면. 하지만 고양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치명적이죠. 위험할 수도 있죠. 사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숙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증식하는 바이러스는 쭈구리예요. 굉장히 약해요. 상부호흡기에만 감염을 일으키고 굉장히 흔한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의 원인들 중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가 다르냐면 처음부터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박쥐에 있었는데 박쥐 안에서 돌연변이,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뭔가 일반 코로나가 아니라 박쥐의 원래 코로나였는데 변해서 사람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종인 거죠. 이전에 사람한테 감염됐던 쭈구리,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도 없어요.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게 되죠. 그런데 현재 신종 코로나는 이번에 새롭게,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라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도 비슷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메르스도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근데 박쥐에 있다가 낙타에 갔다가 사람에 감염된 사례예요. 그 메르스가 개나 고양이한테 감염됐던 사례는 없죠. 그 다음 또 유행했던 2000년대 가장 위험했던 전염병 중에 하나인 사스는 박쥐가 시작해서 페렛이나 아니면 사양 고양이 이런 쪽에 문제가 돼서 사람한테 많이 전염이 됐었죠. 그런데 사스는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인데 개가 아니라 고양이에서는 감염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양이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었고요. 같은 고양이들 사이에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다만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고양이에서는, 사람에서만 증상이 있었고요. 페렛에서는 약간 증상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그때도 강아지한테는 문제된 사례는 특별히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어떨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신종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태예요. 1차 감염은 내가 중국에서 걸려오면 1차, 2차 감염은 저와 지금 제 앞에 있는 촬영하고 있는 선생님 제가 침을 튀겨서 감염이 되면 2차, 3차 감염은 지역사회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강아지보다 더 중요한 우리 보호자님들, 그리고 뭐 고양이, 이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병원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손소독제를 곳곳에 진료실마다, 대기실마다 배치하고 있어요. 제발 그냥 오시면 무조건 손소독을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는 이렇게 서로 쳐다봐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바로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미세한 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생기게 돼요. 어디에 접촉을 하면 생기냐면 이런 입술의 점막, 코 안의 점막, 눈의 점막.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은 손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감염되게 돼요.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웬만하면 얼굴 주변을 안 만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도 만약에 해서 묻어 있으면 48시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감염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 잘 닦으시고 손 잘 닦으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건강에, 이런 감염 예방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사스라든가 메르스, 요즘에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모두 강아지에서는 특별한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같은 포유류 사이에서는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증상이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럼 강아지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우한시 강아지들은 어떤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강아지에서 발병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포유류고 신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 강아지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3차 감염, 지역사회 감염까지 나온 상태라서 2차 감염, 1차 감염자들이 움직인 동선을 따라 있는 곳은 외출이나 산책을 삼가한. 그리고 안타깝게도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어떤 음식에 사스에 좋다, 메르스에 좋다, 훗날을 다 거짓말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면역력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인 면역력이 좋으려면 우리가 다 아는 귀따갑게 드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강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일상을 잘 지키는 게, 평온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1차 동선자들이, 2차 감염자들이 움직인 동선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강아지를 산책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손세정, 마스크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종의 매너인데요, 습관인데요. 기침할 때는 당연히 천이든 휴지든 잘 가려주시는 게 맞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보호자님들이랑 이렇게 악수하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아예 같은 편이고 아이가 수술해서 성공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악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한폐렴으로 여러분들 많이 무섭고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될까봐 많이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모쪼록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모두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